대치동 논구술 합격 신화의 주역 아토즈 아카데미 김도영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발표한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간단하게 정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그리고 경영, 글로벌 계열, 수시 전체의 지원 양상으로 따지면은 절대로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합격을 노리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중요한 게 계열로 선발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조금 해야 될지,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여기고 계실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성균관대를 입학할 때에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 없겠죠. 대학에 가서 요것저것 공부를 해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학문을 선택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수능 최저 조건이겠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모의고사 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지원 자체를 조금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딱히 낮다고는 볼 수 없는 최저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수능 과목 중에 3개 골라서 6등급 합의, 그러니까 3합 6을 맞춰줘야지 지원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성균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저 조건 맞추기 위해서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글로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3합 5를 맞추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추고 나면은 합격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글이 조금 자신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그래도 최저는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지원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딱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대 같은 경우 그 사탐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응시 자체는 2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과목이라도 응시를 하지 않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지원 조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사탐을 대체하는 비율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사탐 자체만으로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탐이 조금 자신이 없을 때에 제2외국어를 통해서 사탐 과목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합 6 내지는 3합 5를 맞추기 위해서 사탐 대신에 제2외국어를 이제 집어넣어서 최저를 맞출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 이제 성대 같은 경우 지난해 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맞춰줘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에서 논술만 100%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내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성대 같은 경우는 글만 잘 쓰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밥을 말아먹었든 죽을 썼든 상관이 없이 그냥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논술을 100%로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어떤 학생이 끝에 걸려가지고 94점, 94점, 94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변별을 하게 되는데, 뽑는 학생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반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점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뽑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국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영어까지. 자, 요 순서대로 학생들이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 선별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신을 다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신 있는 과목을 딱딱 선택을 해가지고 제일 위에 동점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제일 먼저 활용하는 내신을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논술을 어떤 유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문제 유형 자체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제시문들을 여러 개 쥐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같은 입장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 자, 요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딱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꽤 용이하겠죠, 준비를 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도표를 적용해서 제시문들이 만들어낸 입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는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는, 옹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비판하는 문제도 간간히 섞여 나오면서 논의 유형 자체는 좀 두세 가지를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도표를 적용해서 제시문에 대해서 뭐라 샬라 하는 유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에 집중해서 또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 유형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유형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대를 준비를 할 때에는 뭐 기본적인 역량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출제되는 패턴과 이 문제 유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글을 써야 되는지를 조금 정형화시켜서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가게 되면은 합격 확률을 꽤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균관대 유형에 대해서 정리드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대로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 정리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렵겠다, 어려워한다 라고 싶은 부분들이 보이면은 또 짤막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 논술전형 미리 보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